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항노화 효과를 인정받은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노화 중화제나 회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항노화, 노화 방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은 주름 없는 깨끗하고 팽팽한 얼굴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의학적인 의미로 노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산화되는 모든 과정을 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노화, 노화 방지의 의미는 좀 더 달라지는데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젊은 사람의 생체 반응이나 구조와 비슷한 상태로요. 회귀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빠르게 회복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항노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젊었을 때처럼 한숨 자고 나면 바로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항노화 또는 노화 방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항노화 효과를 인정받은 물질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멜라토닌은 주로 뇌 송가체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해가 져서 어두워지게 되면요,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져 가지고요,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요, 5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제어해서 심장이라든지 혈관, 간, 피부 등 대부분의 기관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요,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항노화 효과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노화 중화제나 회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제 전공인 자연치유학에서도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자연치유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면역력을 뛰어넘어서요, 치유가 가능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편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요, 공복시 혈당도 올라가게 되고요, 혈압도 상승하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간 수치와 염증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면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요, 꼭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잠에 대한 정의를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인 것이죠. 이런 다양한 멜라토닌의 특별한 기능성 중에서요, 오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활성산소는요, 인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산소는 원래 쌍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쌍을 이루지 못한 불안정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하고요. 이러한 활성산소는요, 안전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속의 다른 것들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요,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 구조를 파괴한다거나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를 손상시켜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 또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활성산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요, 우리가 앓고 있는 36,000여 가지의 질병 가운데요, 약 90%가 활성산소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항산화에 대한 연구 역시 어떻게 활성산소를 줄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항산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항산화 기능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인데요. 항산화 물질은요, 비타민 C를 비롯하여서 비타민 A, 비타민 E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타민의 에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서로 함께 사용하게 되면요, 시너지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 말고도 미네랄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식물의 색소 성분들 또한 항산화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 베리류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도 항산화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토마토에 함유되어져 있는 라이코펜도 항산화력이 아주 뛰어난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또 있는데요. 양파의 퀘르세틴도 그렇고요. 녹차의 카테킨도 모두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코엔자임 Q10과 글루타치온과 레즈베라트롤도요, 모두 다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우리 몸의 세포나 DNA를 대신해서 활성산소에 희생이 되어지는 물질들인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야지 우리 몸이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은요, 활성산소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반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에도 항산화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대사 산물들은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활성산소의 C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3중 항산화 시스템은요, 다른 항산화 성분처럼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재배열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멜라토닌 한 분자는요, 2차, 3차에 거쳐서 최대 10개 이상의 산화물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E의 10배, 비타민 C의 13배에 이르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DNA 손상 방지 능력은요, 비타민 C와 E보다도요, 약 60에서 70배 정도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그 대사 산물과 비타민 C 등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요, 멜라토닌의 항산화력이 글루타치온, 레즈베라트롤, 비타민 C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멜라토닌과 유전자의 텔로미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멜라토닌의 효과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잭 소스텍 박사 등이 연구한 텔로미어는요,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켜서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물질이 시르투인이라는 성분인데요. 멜라토닌이 이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핵심 인자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도 멜라토닌의 수명 연장 효과가 밝혀졌는데요. 러시아의 로스크바 연구소는요, 동물들에게 멜라토닌을 매일 먹였을 때 수명이 약 25% 정도 증가하였다고 밝혔고요. 베네수엘라 엠마누엘 생화학 물리학 연구소에서도요, 멜라토닌을 먹인 그룹의 최대 수명이 약 33.2%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라토닌의 힘이 엄청 대단하죠.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어두울수록 잘 분비가 되고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특별한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